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여반에서 진행하는 메이데이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메이데이 안에서는 이슈를 두 가지 정도, 한 가지를 풀어드리면서 관련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관련이 있는지까지도 상세하게 좀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 멘토님들께서 하나하나 손수 한 땀 한 땀 중요하게 준비를 해오시기 때문에 분명히 꾸준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관련 종목들 뿐만 아니라 좋든지 안 좋든지 관련 종목을 이 종목은 이래서 안 좋다, 이래서 좋다, 그런 것들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봐야 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가까지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유익하게 보시고 투자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안에서 여행과 항공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네, 요즘 여행이나 항공이랑 좀 어떻습니까? 여행 쪽은 좀 주식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서 메이데이에서 설명을 좀 주셨지만 항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가가 또 안 좋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72달러로 좀 떨어지면서 유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영향을 덜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준비해 주신 게 항공 관련 이슈들은 아니시잖아요. 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이슈는요, 이 중국 지준율이나 발표에 따른 경기 부양책으로 여기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중국 지준율 인하 이런 부양책이다 이런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경기가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 유가를 자극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좀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태이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최근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중국의 경제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경기가 그동안 좀 많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내수 부진, 그리고 이 민간 소비가 부진하기 때문에 현재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있다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민간 소비가 부진한 이유는 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인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에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즉 같이 잘 살자라는 가치를 앞세워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었고 3년 정도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자 중국의 제2의 부동산 기업 헝다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기업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중국 국민들의 경우에는 집값 상승을 기대를 해서 빚을 내고 집을 샀는데 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서 팔지도 못하고 빈집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빈집에 빚만 떠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소비가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치 남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국내에도 비슷한 상황, 중국이 GDP의 25%가 부동산이 차지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부동산이 경기에 민감하기는 합니다. 근데 안전자산으로 좀 분리가 되어 있고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상태인데 국내에도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 침체가 좀 있으면서 비슷한 흐름들이 좀 보여줬었고 중국도 마찬가지였었죠. 특히 이제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외화채가 또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달러도 많이 올라가고 하면서 정부의 이제 단계적인 파산을 좀 유도하는 상태에서 부동산 침체가 지금까지도 계속 가속화가 됐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렇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과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지준율 인하 소식들도 좀 있었고, 중국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좀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침체에다가 이 내수 부진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을 좀 타파하고자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급 준비율을 2월 5일부터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 지급 준비율, 줄여서 지준율 같은 경우에는 은행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 지준율이 낮추면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지준율 인하로 인민은행에서는 약 1조 위안, 우리 돈 186조 원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지준율을 좀 조절을 했다. 그러니까 지준율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은행에서 의무적으로 예금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낮추면서 의무적으로 돈을 보호해야 되는 비율을 낮춰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중에다가 통화량을 조절을 하는 그런 장치를 이용을 하면서 돈을 뭐 찍어내는 건 아니겠으나 새로 푸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186조 원이 중국 시장에 조금 풀릴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소비가 다소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정책에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좀 저희가 이번 정책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인하폭 자체가 크다는 것인데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지준율을 2번 내렸지만 각각 0.25포인트에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중국이 지난해에도 시장에 자금을 풀었지만 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돈을 풀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있을 3월 양해에서도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 3월에도 중국 양해가 좀 예정되어 있으면서 더 이제 경기를 부양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동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돈들이 물론 이제 중국 내수를 살리는 걸로 활용 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떤 업종이 있을지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 부양책을 펼침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네, 이런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수혜주로는 바로 카지노 업종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카지노 관련주들은 중국 VIP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경기가 부진하면 카지노 이용 빈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카지노 업황이 부진하다기보다는 해외 카지노 기업들의 멀티플, 즉 기업 가치의 배수가 하락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중국의 경기 부진 해소가 된다면 이 악화된 투자 심리가 돌아옴에 따라 카지노 주들도 약간 반등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코로나 당시에는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실적이 회복하는 모습들, 그리고 테이블 수도 막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중국과 일본, 외국 관광객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실질적으로 영향이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체크를 하는 것들보다는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카지노다 보니까 외국인 유입이 늘어날수록 이제 카지노 매출이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연관관계에 있는 투자 심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진행을 하면서 소비가 좀 살아나면 중국의 VIP, 큰 손들이 국내에 여행을 오면서 카지노로 돈을 좀 쓸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실성이 있는, 막상 이제 그렇게 현실화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기업을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관련 기업으로는 2가지의 기업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파라다이스고 두 번째는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먼저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59.4% 증가하는 등 이렇게 매월 나오는 양호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것은 2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의 대규모 공급 증설 효과로 인해서 이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른 중국 VIP 카지노 소비 위축으로 전 세계 카지노 멀티플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늘어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주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리조트에 관련된 영향들을 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 차트를 보면서 이런 내용들과 함께 상세하게 기술적인 분석들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3년에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전년 대비 좀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좀 많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58억 원에서 997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예정이고, 아직 4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예상 컨센서스가 좀 높은 것으로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호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2,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 밴더에서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위에 밴더인 이 14,000원대까지, 그리고 그 위로 또 상승하게 된다면 이동평균선이 있는 15,000원, 그리고 그 위에 이 매물대가 있는 17,000원까지의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우리 재무를 딱 봤을 때도 아직까지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진 않았으나 작년 대비해서 코로나가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높은 회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중국의 이제 관광객들이 좀 증가된다는 모멘텀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 또한 그 상단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흐름들을 보여주진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들 참고를 해주시고, 투자에도 우리가 지금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라다이스 다음에 롯데관광개발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롯데관광개발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카지노 부분에 지난 1월 순매출이 238억 5천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비해 66.3%로 좀 급증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전망, 그리고 최고급 카지노 시설을 갖췄다는 입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직항 노선이 있는 중국, 일본, 대만 등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재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VIP 고객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매출 호조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제주발 국제선 운항 횟수도 23년 1월 주 20회에서 24년 1월 말 주 137회까지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이 1월 외국인 투숙객 비중도 59%로 22년 10월보다 48포인트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주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재무를 보시면 그동안은 좀 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매출액도 좀 좋은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주목해야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앞으로의 성장성이겠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좀 적자폭을 낼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24년부터는 계속해서 흑자 전환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한 롯데관광개발의 분기 차트를 보시면 적자를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부터는 영업이익이 21억으로 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한 24년부터는 이 중국의 춘절과 그리고 앞으로 3월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바닥권의 주가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8,86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 추가적인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춘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의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의 호조가 예상이 되면서 저희가 좀 기대해 보시는 부분은 이동평균선에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중기적으로는 12,000원대 부근까지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 위로 매물대가 있는 14,000원 부근까지도 저희가 상승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구간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어떻게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저희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춘절 2월에 있을 춘절, 우리나라 치면 설날이죠. 설 이후에 3월달 성수기에 외국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제주에 좀 위치해 있는 복합 리조트에서 실적이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실적이 좀 4분기에는 다소 단기 순이익은 조금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1분기부터는 이것도 이제 적자폭을 좀 축소를 시키던가 유의미한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 그에 따른 이제 주가의 변화는 기업 가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자, 바로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국 얘기를 하면 화장품을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화장품 중국향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현재 상황을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액이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화장품 업계에서 좀 호실적,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미국에 대한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중국이 뭐 수출이 조금 감소되는 모습들을 미국에다가 이제 중국에 팔 걸 미국에다가 팔고, 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동남아 쪽으로도 많이 팔리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이 최근 많이 팔리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저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소벤처기업부의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보시면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23년 3분기 중소기업 화장품 미국 수출액이 2.7억 달러로 79.1% 증가하면서 약 20% 감소한 이 중국 2.5억 달러를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의 최초이기 때문에 더욱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화장품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미국 기업에 진출한 한국의 ODM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ODM과 OEM, 위탁 생산, 위탁 개발 생산 이렇게 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쪽의 브랜드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없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미국 기업의 위탁 생산, 위탁 개발 생산을 위탁을 어느 기업이 받았는가에 따라서 실적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미국 중심으로 조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위탁 생산을 해가지고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실적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기업은 CNC 인터내셔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CNC 인터내셔널은 색조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색조 화장품 전문 ODM 기업으로, 이 화장품 제조업체 중에서도 자체 기획을 중시를 하고요. 100% ODM 방식만을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 대한 ODM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CNC 인터내셔널이 투자 유치를 통해서 어센트 EP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했다는 것인데요. 이 어센트 EP의 글로벌 파트너사 록펠러와 중국 국제금융공사는 대규모로 신규 화장품 브랜드 사업, 인디 뷰티 브랜드 발굴 및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센트 EP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서 거대 시장인 미국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이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서 투자를 유치한 만큼 향후 미국과 그리고 중국 시장 내의 인디 뷰티 브랜드들의 신규 고객사 확보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CNC 인터내셔널은 글로벌 100% ODM 관련 기업으로 중국도 이제 내수 소비가 좀 회복이 된다라면 거기에 따른 수혜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는 상태에다가 미국의 화장품 판매량도 증가됨에 따라서 이로 인한 실적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들, 현재 위치, 주가 흐름들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을 하고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관해서 상승 추세에 강한 힘이 있다고를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냐라고 한다면은, 현재는 이동평균선을 좀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단기적으로는 55,000원 부근대가 좀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 이탈하고 50,000원대까지 이탈하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추세를 깨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CNC 인터내셔널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한 실적을 반영을 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일 것 같은데요. 자, 기업에 대한 가치가 지금 모두 반영을 했는지 아니면은 아직 반영할 게 더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세를 이어지느냐에 대한 부분들로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CNC 인터내셔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은 이제 체크를 해봤고,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네, 다음 종목은 잉글우드랩인데요. 이 잉글우드랩은 미국 내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 기초 화장품의 OEM 및 ODM 제조를 주된 영업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경기 침체로 저가 화장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동시에 취향이 세분화되면서 이 새로운 브랜드와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 ODM 업체를 활용해서 시장에 뛰어드는 신규 브랜드들이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잉글우드랩과 같은 ODM 업체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한 뒤에 세포라, 얼타 뷰티 등 현지 헬스앤뷰티 스토어와 그리고 마트 등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잉글 우드랩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 선스크린 시장 확장에 따라서 10년 이상 수행을 해온 OTC 제품 납품 경쟁력으로 이 미국 현지 기존 고객사와 신규 고객사로부터 선스크린 제품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ODM, OEM 기업으로서 방금 봤던 CNG 인터내셔널과 주가가 비슷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주가 흐름들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잉글 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CNC 인터내셔널과 비슷한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잉글 우드랩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121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저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좀 상승하는 상향 추세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현재는 21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13,000원, 121선 지지를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살짝 또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12,000원 부근 지지 구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구간도 더 이탈하게 된다면 차익 실현, 그러니까 제로 소멸 움직임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중국 경기부양책 관련 지준율 인하, 이런 소식들도 말씀을 드렸고, 미국의, 화장품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들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 예상에서는 중국 지준율 인하에서 한 종목, 그리고, 미국 화장품 관련돼서 한 종목, 이렇게 또 관심 종목으로 또 뽑아 주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뽑으실 관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수익률도 계속 추적을 해 나가면서 20%가 상승하면은 별 배지 하나, 20%가 하락을 하면 별 배지를 회수하는 그런 룰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중에서 뽑아 주실 겁니까? 아니면 새로 가지고 오신 종목이 있으신 겁니까? 이 종목 중에 두 종목 뽑겠습니다. 네, 그렇죠. 역시 제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인데요.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실적으로 인해서 24년에 추가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인스파이어 리스크 노출 완료와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중국 VIP 증가 기대 및 투자 심리 회복 기대에 따라 조금 앞으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저점의 위치에 있는 것 같긴 한데요. 20%가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현재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깨면 어떡합니까? 저점을 깨면 보유 비중을 줄이시는 게 신중한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이렇게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다음 기업은 잉글 우드랩인데요. 제가 잉글 우드랩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런 선스크린 시장에서 좀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선크림 등 이런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OTC, 즉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FDA 심사를 통과한 제조시설만이 정상적으로 제품을 등록하고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잉글 우드랩의 경우에는 미국 내 20년이 넘는 오랜 업력, 그리고 우수한 R&D 역량을 바탕으로 FDA의 승인을 받은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잉글 우드랩의 토토화 공장, 그리고 이 자회사 잉글 우드랩 코리아와 인천 공장 모두 FDA 승인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미국 선크림 시장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FDA 심사에 통과한 선크림, 그리고 우수한 R&D 네,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잉글 우드랩을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좀 된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추세를 계속 이어질 거라고, 20%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살짝 해지 전략으로 가시는 겁니까? 네, 현재의 추세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전까지의 상승추세도 강했고 앞으로 전 고점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 추가적인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 이상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잉글 우드랩도 긍정적인 흐름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 종목들
파라다이스 그리고 잉글우드랩 두 종목들 말씀을 드리면서 자, 향후에 양호한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이 종목들이 올라갈 것 같다, 올라가길 원한다 라고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 준비된 내용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들, 더 좋은 기업들을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